아, 자, 그러면 일단 초대륙 형성. 자, 형성과 분리 나타낸 것. 판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힘 그랬는데, 참고 뭐 초대륙 형성과 분리란 말은 이거잖아, 맞지? 초대륙이 일단 끊임없이 판들이 움직일 거잖아. 그와 함께 대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한 점은 다 붙어가지고 다 결합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움직이다 보면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뭐냐? 근본적으로 현재 작용하는 힘이 뭐냐? 그 말이잖아. 그걸 묻는 거니까. 표현은 저렇게 했지만 간단하게 묻는다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원동력이 뭐냐? 그걸 묻는 거지. 그럼 두 가지 뭡니까? 멘틀의 대류와 판 자체에서 만드는 힘이 되겠지? 자, 판 자체 만들어진 힘은 세 가지 뭐 있습니까?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과 미끄러지는 힘. 이 세 가지 있던 거지. 물론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 섭입하는 과정에서. 다운아 맞나?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답을 이미 제시를 했는데, 자, 뭐랬냐면 일단 하와 열도 생성 과정 나와 있고, 판 이동해도 열점 위치는 변하지 않는 까닭 돼 있잖아, 맞지? 자, 판이라는 것은 두께 얼마다? 100km 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거의 껍데기 부분들인데, 실제로 열점이 존재하는 곳은 멘틀의 가장 바닥이었죠? 바로 멘틀과 외계 경계인 약 2,900km 깊이의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현재 보면 위에 판들은 움직이지만 얘는 당연히 가만히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고정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움직이는 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현재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화산의 연령을 잴으로써 알 수 있었던 거잖아, 맞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지금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는데 지금 두 개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거는 해구라 그랬습니다. 섭입이 되고 있단 말이고. 그러면 둘 다 섭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이동 속도가 어찌 보면 동일하게 섭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판단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뭐냐면 자, 봐봐. 현재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섭입이 일어나지만 지금 문제 묻는 것은 남아메리카판을 묻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남아메리카를 미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령, 발산 경계. 현재 이거에 의해서 밀어내고 있잖아, 맞지? 그를 통해서 이 남아메리카판이 움직일 거야. 자, 그리고 자,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경우 역시 섭입이 일어나지만 역시 이놈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C 부분에 있는 해령, 양쪽으로 밀어내겠지? 근데 그와 함께 다시 이 오스트레일리아판 자체는 섭입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남아메리카판 자체가 섭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놈은 밀어내는 힘만 작용하겠지. 근데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 의한 밀어내는 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판으로서 섭입되면서 잡아당기는 힘도 같이 작용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놈의 힘을 두 개 받을 거니까 더 쉽게 이동하겠지. 더 빠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도 더 빠릅니다. 됐나? 자, 지금 그 내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섭입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끌어당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다 그 말이야. 둘 다 기본적으로 밀어내는 힘은 있죠? 자, 6번 갈게. 자, 이거 플룸 구조론인데 모식적으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모형을 나타낸 거잖아, 맞지? 예. 자, 갈게. 자, 그러면 플룸 구조론은 초대륙의 분리, 초대륙이라는 말은 큰 대륙을 말하잖아, 맞지? 네. 참고로 여기서 분리된단 말은 무슨 경계? 판의 경계. 판의 경계 중에 수렴. 발산이죠. 수렴은 접근하는 거고 발산은 멀어지는 거고 분리된단 말이 양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를 말하는데 참고로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보다 좀 더 발전됐다 그랬지? 그러면 판 구조론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다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현재 플룸 상승하는 곳 뜨거운 플룸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곳은 발산 경계 또는 열점이라 그랬어. 상승하는 곳은. 됐나? 설명이 가능하다. 자, 뜨거운 플룸은 수렴인 경계에서 섭입된 물질 가라앉아 형성된다. 참고로 이 자체가 가라앉아서 이게 뜨거운 플룸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차가운 놈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뜨겁다 그랬죠? 그러면 온도 구조에 교란이 생긴다 그랬지? 출렁거리 불안정해지면서 출렁거림이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문장적으로 현재 이 내용대로 해석한다면 내려온 애가 결과적으로 가라앉은 애가 뜨거운 애가 된다 그 말이잖아. 맞지? 이 내용은 아니라고. 됐나? 자극은 줄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가열돼서 뜨거운 플룸 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자, 디귿.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나타난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
여기 아프리카 대륙 아래쪽에 상승하고 있습니까? 상승하는 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것. 맞는 말이잖아.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 뜨거운 플룸은 올라와서 발산형 경계 또는 열점을 만든다 그랬지? 자, 아프리카 자, 발산 경계 있습니까? 뭐라고? 열곡대. 기억납니까? 대륙은 대륙 열곡대. 바다라면 해령. 두 가지였잖아. 맞나? 근데 아프리카에는 특히 동쪽에 있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 불렀다? 그렇지.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이름에서 위치 다 나온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 세계 플룸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하와이는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하는 지역. 참고로 플룸 구조론에서 뜨거운 물질 멘틀 상승 이렇게 뜨거운 멘틀이 상승한단 말은 이거는 플룸 상승률 그래. 뜨거운 플룸만 말하는 거지. 자, 뜨거운 플룸은 발산 경계나 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와이는 열점이죠. 자, 그리고 그림상에서도 하와이 쪽 아래쪽에서 상승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일본 부근에서 섭입대 발달. 지금 참고로 섭입하게 되면 하강하는 플룸 만들게 돼 있지. 지금 여기 보면 일본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섭입을 하고 이 전체 덩어리가 하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렴 경계는 하강하는 플룸과 관련성이 있다. 자, 뜨거운 플룸은 발산형 경계에서만 나타난다. 아니죠. 뜨거운 플룸은 발산형 경계뿐만 아니라 어디도? 열점도 가능하지. 그래서 뜨거운 플룸은 발산 경계의 일부다 일부 현재 예를 들어서 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맞겠지만 현재 발산 경계에서 만이라고 제한돼서 이야기했잖아. 맞지? 맞지 않다는 거죠. 열점까지 되더라. 자, 8번 갈게. 자, 가나다는 어느 지역의 플룸에 의해 화산섬이 형성되는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서를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플룸 상승률과 지표까지 도달 안 했잖아. 맞지?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막 터져 나왔잖아. 맞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여러 개가 줄줄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됐나? 자, 그러면 가나 다 중에 가장 먼저는 가,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가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의 플룸은 뜨거운 플룸. 지금 플룸 상승률. 다른 애보다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온도 높다. 그 말이죠. 뜨거운 플룸 맞지? 자, 화산섬 A가 속한 판 이동 방향은 이미 벌써 만들어진 화산섬들을 싣고 판이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렇게 이동할 거니까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기역이다, 니은이다? 기역이란 거 알 수가 있겠죠? 만들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기역이란 것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열점은 판보다 아래에 깊숙한 곳에 고정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지? 형성 과정 가장 먼저 가, 다, 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다나지 가나다가 아니다. 답은 1번.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열도. 자, 여기는 대표적인 열점이라고 그랬죠? 자, 기억은 뜨거운 플룸 상승. 아까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는 플룸. 이거는 발산형 경계와 열점 만들 수 있다 그랬지? 바로 여기는 열점이니까 맞는 말. 자, 화산섬의 생성 순서는 기억, 니은, 디귿. 자, 열점은 땅속 깊은 곳에 있다. 이놈은 움직여 안 움직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그마를 만들고 분출돼서 새로운 화산을 만들고 이 화산체는 판 위에 실려서 함께 이동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암석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암석권과 동일한 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판이었지. 암석권 두께는 얼마야? 100kg까지. 연약권은 400kg까지입니다. 어쨌거나 판의 두께가 100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암석권이 판이야. 그래서 이 암석권은 움직인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만들어진 화산체를 싣고 계속 이동하게 될 거야. 됐나? 자, 어쨌거나 열점은 고정돼 있다. 그러면 열점에 가까울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놈 되겠지? 열점으로부터 멀수록 나이가 많은 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나이 많은 건 누구야? 디귿, 그 다음 니은, 기역. 자, 그럼 제일 먼저 만든 게 디귿과 니은, 기역 순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래 반대로 말한 거고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디귿이다. 참고로 자, 하와이가 있는데 이 판 전체가 이 하와이 섬들을 싣고 가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왼쪽 이 방향 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A 방향으로 간다. B란 말 틀렸다. 답은 1번. 자, 10번. 자, 10번은 하와이 열도에 관한 문항인데 지금 판을 보면 판의 경계가 나와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태평양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판의 경계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있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열정. 열점. 그렇지. 자, 화산을 이용한 관광산업. 당연하죠.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여기는 현무암질이 많이 나와. 하나 물어볼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 SiO2 함량이 적습니다. 근데 SiO2가 많으면 사슬. SiO2는 사슬 구조 만든다 그랬지? 그럼 사슬이 적어. 그래서 잘 엉켜, 안 엉켜? 안 엉키지. 그럼 물처럼 잘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용암이 막 흘러가는 모습 멀리서 볼 수 있게끔 관광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용암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온수도 많이 나오겠지, 온천도 나오겠지. 그런 것들 막 여러 가지 활용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들이 굳어 있는 모습들 아주 기괴하겠지. 왜냐면 멀리까지 흘러가다가 막 굳어버리겠지. 그래서 용암들이 그대로 굳어서 멋진 그런 풍광들이 많거든. 그런데 활용한다 그 말이야. 자, 가볼게.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다. 여러분들 지진 발생한다고 화산활동이 무조건 일어납니까? 아니지. 그런데 지진은 땅의 떨림이잖아. 떨림이 심하건 안 심하건 다 지진이지. 네. 맞나? 그러면 마그마가 뚫고 나올 때 여기 열점이잖아. 화산활동 있겠죠? 그러면 뚫고 나올 때 껍질 깨고 나오겠지. 그럼 땅을 때려 안 때려? 때리면서 진동이 생기겠지? 무조건 화산활동이 있으면 지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맞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진활동은 있을 것이다. 자, 섬 주변의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무슨 경계? 수렴의 경계. 수렴 경계. 습곡산맥 이거잖아, 맞지? 휜 거잖아. 밀어가지고 휘는 것. 이건 바로 수렴 경계에서 가능한 거지. 근데 이거는 판의 경계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해령의 열곡 육상에 관찰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발산 경계지. 역시 이것도 판의 경계가 관련성이 없잖아, 맞지? 네. 자, 답은 기억 니은 1번. 자, 11번 갈게. 역시 하와이 열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들의 암석의 나이를 잴 수가 있다는데, 암석들이 지금 나이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 년인데 5.1 그리고 이제 0.004까지 나와 있는데, 자, A 중에 현재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물어봤어. 근데 이들은 열점에 의한 거니까 열점 끊임없이 마그마를 만들어서 분출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그곳이 열점 가까운 곳이 화산활동 잘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그렇지. 여기 열점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벌써 맞지? 그러면 이가 가장 활발하겠죠. 여기서 마그마가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올 거니까. 자, 새로운 화산섬은 이의 남동쪽에 윈다. 자, 당연히 새로운 화산섬은 열점 바로 위에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아래쪽, 오른쪽이지. 아래쪽이 뭐야? 남쪽, 오른쪽은 동쪽. 그래서 남동이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남동. 자, 디귿 갑니다. 자, 디귿 보게 되면, 자, 봐봐. 평균 이동 속력을 말했어. 이동 속력. 자,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얼마를 갖는 이거잖아, 맞지?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건데 A와 B 사이, 자, 5.1과 2.6이니까 시간은 2.5. 물론 단위는 100만 년이지만 굳이 뭐 이거 말할 필요 없잖아, 맞지? 자, 그리고 D와 열점 T를 보게 되면 0.8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놈이 만들어지고부터 0.8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시간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A와 B 사이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지.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이동한 거리는 길어, 짧아? 더 짧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더 짧게 갔단 말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리다 그 말이지. 됐나? 근데 이놈은 0.8 동안 훨씬 더 긴 거리를 갔잖아, 맞지? 이놈이 빠른 거지. 과거보다는 최근이 더 빠르다 그 말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14번. 자, 차가운 풀름과 뜨거운 풀름 나타낸 모식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차가운 풀름이란 말은 주변보다 차갑다, 밀도가 크다. 크기 때문에 하강하는 거잖아. 가라앉는 걸 말하지. 뜨거운 풀름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또 오르는 걸 말하지. 자,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차가운 풀름, 올라가고 있는 게 뜨거운 풀름 될 겁니다. 자, 문제 볼게. 화산섬 기역은 주로 유물암질 마그마 분출. 자, A 같은 경우에, 자, 볼게. 기역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풀름, 뜨거운 풀름에 의한 거잖아, 맞지? 자, 뜨거운 풀름은 발산 경계나 또는 열점 만들 수 있다 그랬지. 발산 경계 모두 다 뭐가 분출되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이었죠. 잠깐만. 아니, 해령에서 해양지각 만들어지지. 해양판 만들어지지. 해양지각이 무슨 암질이라고? 현무암질이라고. 현무암 나온다고. 됩니까? 자, 그리고 열점도 무슨 암질? 현무암질. 아까 그래서 점성이 작아서 유동성이 커서 잘 흘러간다 그랬잖아. 됩니까? 자, 그래서 현재 무조건 상승하는 풀름은, 뜨거운 풀름은 현무암질. 자, A는 뜨거운 풀름, 상승하니까 뜨거운 풀름 맞지? 맞고.
자, 플룸 상승과 하강 운동은 멘틀 전체. 자, 멘틀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멘틀 제일 윗부분에서 내려오잖아, 맞지? 그러면 전체 맞는 말이잖아. 현재 바닥에서부터 제일 위쪽까지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됩니까? 예. 어렵지 않지? 예. 참고로 이 14번. 자, 15번. 자, 이건 설명을 좀 안 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속한 판의 경계 진원, 지진이 일어난 지점이죠? 자, 그리고 지진파 속도 분포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알아야 돼. 자, 지진파의 속도와 온도는 무슨 관계일까? 반비례입니다. 뭐, 어떤 문제는 그 정보를 주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런 정보 좀 제한적이지? 참고로 이걸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정말 잘 나와. 이건 좀 적어놓자. 앞 시간에 좀 제시를 안 했던 거라서. 자, 생각해봐. 온도 높단 말은 말랑말랑하잖아, 맞지? 진동이야, 진동. 지진이란 거 볼게. 지진파란 말은 진동이잖아. 떨림이잖아. 그럼 말랑말랑하면 잘 전달될까? 딱딱하면 진동 잘 전달되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온도 낮단 말은 굳어있을 거잖아, 맞지? 딱딱하겠지. 그래 다 잘 전달돼.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결과만 기억하셔도 좋아. 결과만.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온도에 반비례. 됐지? 자, 가볼게. 자,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 B에서 느리다. A, B. 자, 지금 색깔이 어두울수록 느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A 쪽이 B보다 어둡잖아, 맞지? 어둡단 말은 느리다. 그러면 A가 느린 거 맞죠? 됐지? 뭐 이건 문제 해석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자, 우리나라 하부 차가운 플룸은 판의 섭입으로 형성된다. 자, 지금 우리나라 아래쪽 볼게. 자, 여러분들 요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가? 흰색이다. 흰색이란 말은 속도가 빠른 거지. 빠르단 말은 온도가 낮은 거. 그렇지. 차갑다 그 말이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일본 있잖아, 맞지? 일본은 지금 수렴 경계로 섭입이 일어나겠지? 섭입. 표면에 있던 차가운 눈 파고 들어갔잖아. 그래 차갑다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날 거니까, 자, 참고로 봐봐. 섭입이 일어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차가운 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겠지?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 다 하얀색 되어 있는 거지. 밝은색으로. 됐나요? 그럼 섭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고드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됐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는 맞고, 디귿. 판의 이동에 의해 지진, 진원 깊이는 판의 경계 우리나라 갈수록 깊어진다. 자, 깊어집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 여기서 섭입할 건데, 들어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나? 네. 깊어지고 있지? 됐나? 어렵게 안 나왔잖아. 2학년도 이 정도라니까? 할 수 있겠죠? 네. 자, 16번. 자, 16번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봐봐. 뭐라 부르냐면, 여기 정보를 주는 거야. 자, 멘틀의 온도가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됐나? 무슨 관계? 반비례 정보를 준 거지. 됩니까? 그리고 앞에 문제는 아예 이런 내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문제 풀었잖아, 맞지? 맞습니까? 좀 더 발전된 게 이 문제인데 내용에서 그 정보를 줬습니다.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온도는 기억보다 니은 지점이 높다. 자,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낮다. 그거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봤을 때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색깔이 어둡잖아, 맞지? 잠깐 봐봐. 기억과 니은은 같은 깊이죠. 같은 깊이지? 같은 깊이면 봐봐. 원래 땅속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같은 깊이면 같은 온도가 돼야 되지. 근데 내부 상태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깊이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은 속도가 느려. 그 말은 온도가 높고. 니은은 색깔이 밝단 말은 빠르잖아, 맞지? 색깔 빠르단 말은, 속도 빠르단 말은 온도가 낮은 것. 그래서 현재 이놈들 온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이 저속, 느리기 때문에 느리면 온도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다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래서 고속이니까 온도가 현재 더 낮단 말이고, 자, 니은이 더 빠르니까 온도가 더 낮다. 자, 기억 지점에는 플룸 상승류. 자, 플룸이 상승한단 말은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올라오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플룸 상승류가 있단 말은 온도 높을 거니까 속도는 느리겠지. 자, 기억 속도 느립니까? 네. 맞네, 속도 느린 거 맞지? 맞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라 나와 있네, 하와이. 하와이는 뭐였죠? 열정. 열점. 플룸 상승류에 의한 거 맞잖아, 맞지? 네. 뜨거운 플룸에 의한 거 맞지? 자, 하와이는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다. 이거 알고 있잖아, 맞지? 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니.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뜨거운 플룸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17번.
자, 남극 대륙 주변이 나오는데 자, 발생한 지진 쭉 나와 있습니다. 각각 A와 B는 각각 수렴인 경계, 발산 경계 나와 있어. 근데 봐봐. 이거 기억납니까? 발산형 경계는 멘트를 올라오가지고 껍질 깨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잖아, 맞지? 자, 그러면 껍질 깰 때 진동이 생길 거야.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진원의 깊이가 깊어, 얕아? 얕아. 다 천발 지진밖에 안 생겼지. 자, 그런데 섭입하는 것은 섭입대를 따라 쭉 들어가겠지?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이 계속 덜컹거리면 지진이 생기겠지. 그러면 진원의 깊이가 얕은 곳도 있지만 깊은 곳도 있지.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무슨 경계 있었죠? 보존형 경계. 보존 경계는 껍질끼리 서로 어긋나는 거지? 역시 이것도 껍질끼리야.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래서 모든 경계 모두 다 천발 지진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은 어디서만? 신발 지진은 어디서만? 수렴에서만. 맞나? 끝난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신발 지진 나온 건 어디야? A와 B 중에. A와 B 중에 신발 지진. 깊은 거는 색깔 짙은 진원의 깊이 깊은 거는 A밖에 없지. A가 수렴 경계로 그 말이지. 됩니까? 바로 구분 되는 거야.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이 아직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됐나? 자, 그래서 현재 구분할 수 있는 건 현재 A 요게 수렴 경계, B가 발산 경계. 문제에서 A, B는 수렴 또는 발산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됐나? 자, 기억하겠습니다. 베니오프대는 A에서 나타난다. 베니오프대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띠 형태가 뭐였지? 섭입대였죠. 섭입대와 똑같은 말이 베니오프대였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제일 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야. 해저 확장세를 증가하면서. 진원은 섭입대를 따라 나타난다. 베니오프대를 따라 나타난다. 됐나? 아니,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베니오프대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니오프대가 있단 말이고 섭입했다 그 말이잖아. 그럼 둘 중에 섭입한 것 수렴 경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A 됐지? 자, B에서 해령이 발달한다. B. 당연히 해령은 무슨 경계야? 발산형 경계죠. 자, 대륙 열곡대 또는 해령이잖아, 맞지? 그럼 해령이 있단 말은 바다야, 육지야? 바다. 지금 B가 바다 맞습니까? 맞죠? 해양. 바다 맞네. 그러면 해령이겠지. 이놈이 수렴이니까 이놈이 발산일 수밖에 없고 바다니까 해령이겠지. 됐나? 자, 됐지? 자, 그리고 실제 여기 남극인데 이 지도상에 여러분 이게 남아메리카고 이게 아프리카야. 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우리가 대륙 이동설 할 때 해안선이 유사하다 이런 거 했잖아, 맞지? 이 사이 바다가 무슨 바다야? 대서양이죠. 대서양에는 해령이 어디 있다고? 중앙에 딱 가운데 있다고. 봐봐, 둘 사이 딱 가운데 있잖아. 대서양 중앙 해령. 맞습니까? 오케이. 자, 디귿. 자, 판의 경계에 인접한 두 판 밀도 차는 A가 B보다 크다. 자, 밀도. 자, 해양판이 무겁다, 대륙판이 무겁다? 해양판.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밀도를 이야기해야 돼. 왜냐하면 해양판은 현무암질, 대륙판은 유문암질, 화강암질이었죠? 참고로 좀 더 지난번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현무암과 유문암 중에 유문암과 화강암 똑같잖아, 맞지 성분? 기억나나? 무거운 원소는 현무암 쪽이 더 많다 그랬어. 바로 철과 마그네슘, 현재 보면 이런 애들이, 칼슘 같은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 밀도가 더 크다 그랬어. 그건 됐고, 자,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 크다? 해양판이 밀도 더 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밀도 차라 그랬어.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해양판과 대륙판이죠. 밀도 차가 좀 나겠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양이잖아. 그리고 이 가운데가 뭐야? 해령이죠. 그 말은 뭐냐면 같은 곳에 태어나서 나눠진 것들이지. 맞나? 같은 걸 재료 삼아서 만들어진 애들이지. 밀도 거의 똑같겠지.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B는 해양판. A는 해양판, 대륙판. 그럼 밀도 큰 놈, 작은 놈 A 쪽이 밀도 차가 더 크겠지. 현재 B는 밀도 거의 비슷할 건데. 됐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